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시장 흐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어느덧 정상 범주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수적인 측면으로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기관에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하루죠. 은행주가 10% 넘게 올라온다거나, 그죠? 석유화학주라든가 증권주, 다소 좀 소외되었던 종목군들이 지수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만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부여하기 좀 어렵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1920선을 돌파하고요. 코스닥은 벌써 650선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반도체 없이도 시장이 정상화를 찾을 수 있다. 자, 다소 좀 불안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 IT 중심으로 거의 구성이 되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양시장 모두요. 근데 이 반도체가 아직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는 가운데에서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것이 일단 대단하죠. 우리가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그죠? 삼성전자를 이삭 줍기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은 많이 방어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힘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외에는 사실 존재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당분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수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지수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여기서 지수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3월 중순 한 달 전에 어떤 바닥권에서 회복하는 것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다소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전자 흐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자,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를 우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선호했잖아요. 그죠? 동학 개미운동, 그죠? 삼성전자 개미운동, 삼전운동,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왜 이렇게 선호를 많이 했느냐? 일단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의 성장성이에요. 삼성전자 성장성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휴대폰, 스마트폰의 성장성이냐, 아니면 가전의 성장성이냐, 아니면 반도체,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4차 산업혁명과 혁명시대와 맞물려서 그렇죠.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성이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죠. 133조를 비메모리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몇 년 전에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장 선호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장은 삼성전자와 특히 이 비메모리와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지난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 외로 좋았죠. 그런데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즉 비메모리 섹터를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의 절대적인 어떠한 이런 마켓 시어를 좀 뺏어 먹기 위해서 2위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근데 이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런 영향도 있고요. 어찌됐든 2분기 이후의 어떤 실적도 다소 좀 불안한 그런 심리 속에서 특히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또 리세션이라든가 경기 어떤 침체 이런 어떤 공포감에 휩싸여 있어서 국제유가마저 저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위험 자산, 즉 주식 시장을 지금 이제 매수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향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당장의 어떠한 어떤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신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이제 당분간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라든가 또 파운드리 업체, 테스트 장비 업체 이런 비메모리 관련 중소형 개별주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느냐
대해서까지 한번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초보 투자를 위한 체험 VIP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는 100만 원인데요. 이따 뒤편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의 변화 추이, 확진자 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별다른 변함이 없었는데 31번 확진자부터 해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2200선을 코스피 지수가 좀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2월 18일 이후부터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2000선일 열흘 만에도 깨버리고요. 그렇죠? 2월 28일 얘기입니다. 지난 2월 말. 지난 3월 19일은 1500선까지 주가가 이탈을 하면서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어요. 자, 여기서 물론 그 전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지수가 2000포인트를 깨지면서도 계속해서, 이게 깨진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의 순매도. 삼성전자를 약 30% 정도, 뭐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자, 여기에 이 물량을 다 받아준 주체가 바로 개인 투자자라는 겁니다. 올해 1월 21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했을 때 개인 투자들이 약 21조 정도 외국인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다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학 개미 운동 지금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전히 주식을 사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 자금은 계속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고객예탁금이 지난 3월 달만 하더라도 약 40조가 넘어서 사상 최대였는데요. 지금 현재 45조 가까이 좀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상 최대치죠. 물론 삼성전자만 산 게 아니에요. 뭐 현대차도 매수를 했고 또 뭐 SK 하이닉스도 매수했고 뭐 많이 매수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종목 평균 매수가가 삼성전자가 얼마고 현대차가 얼마고 하이닉스가 얼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이익을 얻었느냐 아니면 손실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뭐 본전 정도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매스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처음 접근하는 개인 투자자들 특히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마 단기적 접근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뭐 요즘 뭐 자녀들 이름으로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그런 어떤 부모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보다는 좀 장기 성향의 그렇죠?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삼성전자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좀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가 망하면 삼성전자도 망한다. 뭐 이런 어떠한 공식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을 갖고 삼성전자를 좀 먼 미래를 보고 매수한 그런 주체들, 개인 투자들이 좀 많았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장기로 보면 당연히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죠? 누차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자, 보시면 뭐 우리가 아시는 얘기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락을 하는 시점부터 개인들은 가파르게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주가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회색 선이 삼성전자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까맣게 보이는 외국인들의 매수와 거의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세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잠깐 반등을 주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예전처럼 6만 원이 넘어가고 그 이상을 갈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없이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개인들 중심으로 지금 뭐 증시 주변 자금이 140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자금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5만 원 이상에서 6만 원 이상 계속 개인들이 매수를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기는 지금은 아직 힘든 그런 시점, 어려운 시점 기대하기가 그죠? 가능성이 낮다 이거잖아요.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매수로 주가 하방 경기성을 유지할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디램 가격 전망은 다소 조금 이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전망하고 올 1월 전망은 상당히 좀 많이 다르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디램 가격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가격 전망이 조금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도 그죠?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아직까지 뭐 확정치라든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전망도 좀 이후로도 많이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앞으로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에 더 많이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죠? 거기 보시면 2018년도부터 예상치긴 합니다만 2022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 보게 되면 메모리보단 비메모리 부분이 훨씬 더 커요. 그죠? 4, 5배 정도가 훨씬 더 고성장을 하는 그런 어떠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쵸? 뭐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는 지금 TSMC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주가에는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메모리 부분의 어떤 디램이라든가 낸더 플래시의 어떤 성장 상승보다는 그렇죠. 비메모리 부분은 얼만큼 더 뺏어오느냐. TSMC의 어떤 그 파이를 얼만큼 삼성전자가 가져오느냐가 주가의 방향성, 주가의 어떤 재평가를 더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 이 부분, 또 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보다는 비메모리 부분을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뭐 비메모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뭐 쉽게 해서 파운드리, TSMC가 파운드리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 위탁 대리 생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DB 하이텍 같은 물론 차이는 납니다만 뭐 DB 하이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는 파운드리라든가 또 패키징, 뭐 네페스, SFP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같은 그다음에 테스트 장비, 뭐 테스나라든가 리노공업 같은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비메모리는 그게 뭐 파운드리 부분, 뭐 패키징 부분, 테스트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적이요. 작년 1분기하고 올해 1분기를 보니까 파운드리만 봤을 때 TSMC는 더 늘어났어요. 그죠? 매출액 기준으로 더 늘어났고요. 삼성전자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한 16% 정도, 15.9%니까. 나머지 미국, 대만, 중국 업체는 볼 필요 없고요. TSMC와 삼성전자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직도 2배 이상은, 2배, 3배 이상은 TSMC에 못 미칩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성장 비전, 성장성을 우리가 그나마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개인 투자들 삼성전자를 노리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그렇죠. 앞으로 TSMC를 따라갈 수 있다. 왜? 사실 삼성전자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뭐 AI라든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뭐 여러 가지 이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는 이런 섹터들을 차분하게 준비를 잘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TSMC를 따라가는 거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부분을 따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 1분기 어떤 실적을 보게 되면 TSMC보다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최신 7나노 공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최신 7나노 공정은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이 7나노 공정 갖고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은 나머지 미국 뭐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대만 UMC, 중국 업체들은 사실 안 돼요. 기술력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TSMC 기존의 어떠한 고객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유리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시스템 온 칩이라든가 그죠? 5G 모뎀 칩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합한 거죠. 그다음에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또 뭐 OLED DDIC, OLED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생산력이 많이 증가가 돼요. 뭐 극자외선 공정 EUV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EUV라든가 8나노 공정, 7나노보다 더 미세화 공정인 8나노 공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봤을 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메모리 부분에서 이 첨단 공정 제품의 비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 부분의 비메모리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주가 흐름도 이거와 반영돼서 앞으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 우리가 삼성전자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주가는 지금 현재 뭐 대만 TSMC도 같이 밀려 있어요.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흐름이에요. 자, 코스피 지수는 지금 뭐 삼성전자로 따지면 5만 한 4천원, 5천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수 자체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지금 5만 원까지 못 올라왔죠. 잠깐 올라왔다가 지금 4만 9천, 오늘 종가가 850원이니까 아직 5만 원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의 흐름은 올라도 5만 3천 원 정도, 5만 5천 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얘가 5만 5천 원을 가게 되면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갈까요? 그죠? 2000포인트 다이렉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당장은 물론 개인 투자할 입장에서 좀 오래 길게 난 삼성전자를 부동산처럼 투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내가 단기적 관점으로 내가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한다라는 것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수의 흐름이 좀 부담되고, 부담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반도체 IT 종목군들한테는 좀 다소 불리한, 그죠? 하락 압력, 특히 단기 차익 매물을 좀 어느 정도 출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이 당분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잠깐 뒤로 좀 제쳐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소형 개별주들이 오히려 빠른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비메모리 관련들 중에서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 SFA 반도체 이 종목도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시세를 못 주고 있어요. 그죠? 계속 옆으로는 세워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치고 못 올라가니까 못 치고 올라가니까 SFA 반도체도 옆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죠? 약간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AD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AD 테크놀로지도 뭐 증자 영향도 있습니다만 옆으로 좀 세워주는 모습이에요. 바로 못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유상증자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네페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네페스도 옆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건건이 여러분 보세요. 건건이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AD 테크놀로지와 유사한 그죠? 디자인 하우스. 코아시아 같은 경우엔 치고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업체 중에서 오늘 또 치고 올라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리노공업. 이런 것들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은 여러분 테스트와 패키징을 같이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그나마 대형주, 지수 관련주는 지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메모리, 또 비메모리, 그죠? 또 무슨 또 삼성전자 관련이 있는 또 부품 장비 업체들. 이런 종목군들은 건건이 돌아가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테스트 장비 업체 중에서 테스나의 움직임은 오늘 별로였었어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뭐 AD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네페스라든가 SF 반도체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요. 리노공업은 오늘 아주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강세를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패키징 업체 중에서 네페스나 SF 반도체는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로는 오늘 그렇죠. 강하게 1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옆으로 좀 처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증자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스럽지만 이 개별 종목군들, 뭐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비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순환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당분간은 지수의 흐름보다는 그렇죠. 개별주의 흐름이 더 양호할 것이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보다는 그렇죠. 지금은 이 중소형 개별주들의 흐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우리가 길게 본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전히 평가를 받을 거예요.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워낙 커요. 그죠? 돌발적인 어떤 악재로 인해서 전체 글로벌 시장, 글로벌 경기, 그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러고 있는 거지. 정상적인 범주라고 한다면 뻗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덩치가 큰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비중이 낮은 종목군을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뭐 패키지 업체, 파운드리 업체, 테스트 장비 업체들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세의 연속성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체험 VIP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중심으로 지금 뭐 종목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종목을 뭐 어떻게 매수를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또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수익이 안 나고 불안하신 분들 한번 3개월 동안 체험을 먼저 해보세요. 뭐 정회원 되기 전에 정회원은 1년에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처음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 VIP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문자 서비스를 3개월 동안 체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초보 투자자를 이제 프로 투자자로 저희들이 이제 양성을 하는 그런 과정.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좌로 입금하시고 문자로 성함, 투자금액, 현재 보유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점검을 한 다음에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근데 지수만 올라가니까 조금 따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오히려 더 이 체험 VIP 회원들이 수익이 더 좋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